안녕하세요. 6월 4주차 매크로 경제 미국 주식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준의 경기 침체 인정. 2. 러시아발 에너지난. 3. 미국의 갈등 상황. 먼저 연준의 경기 침체 인정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됐다는 뚜렷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기를 원치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CT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상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도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30%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둔화로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세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의 봉쇄가 해제되었지만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이 2%에 달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가 올라 기업의 매출도 증가합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의 마진은 더욱 좋아집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소비는 줄 것이고 기업의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연준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기준금리는 3.5%로 예상하고 있고 자산시장은 이를 반영하여 큰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및 실업률은 코로나 사태 이후 줄곧 우하향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경기 침체의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솟는 물가가 걱정되긴 하지만 미국의 고용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고 여행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 경기는 탄탄하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시황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중앙은행과 대형은행들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와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수요를 하방으로 압박하여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로 인해 자산시장의 가격은 많은 부분 선반영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정점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8% 수준대에 머물고 있고 에너지, 금속,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산업에서 빠지지 않고 쓰이는 구리 가격이 너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여 생산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이 가스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55%, 난방유는 95%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오히려 서방의 발목을 붙잡는 꼴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경상수지 1,4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서방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루블화 가치는 7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실패했고 경제 제재 전략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보다는 유럽의 경제 상황이 크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던 유럽도 이젠 휴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뭉쳤던 서방 국가들이 이젠 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전쟁 상황을 상기해 보면 승전국, 패전국 할 것 없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었습니다. 유럽이 국가 간의 갈등과 침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미국 내 갈등에 관한 이슈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미국 대법관은 미국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그 권리를 보장했다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주의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의회에서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법원과 의회가 총기 권리에 관한 의견에 대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나쁜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수주의 법관을 대거 임명시키면서 이번 판결이 보수주의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번 나태권 폐지 및 총기 소지의 확대에 대한 판결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 갈등 문제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왔어도 이념 문제로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념 갈등 정치 프레임이 씌어 더욱 큰 갈등을 낳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하지만 미국 내 갈등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회의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더 큽니다. 글로벌 세계는 코로나 이전에도 미중 무역전쟁 등 많은 갈등 속에서 국경을 개방하며 번영했습니다. 미국 기업을 예로 들면 개발 및 디자인은 미국에서 하지만 생산은 아시아 국가에서 하는 등 상품 하나에도 여러 나라가 분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세를 감면해 줄 테니 생산도 미국에서 하길 장려합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각국이 개방했던 문호를 닫는 모습입니다. 우리 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나 줌과 같은 화상회의가 많아졌고 부분 재택근무를 택하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냉전과 고립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과거 냉전 시기에도 경제와 사회는 발전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고 과거에 없었던 무엇이 미래를 이끌고 갈지 생각해보는 건 아닐까요? 이상으로 6월 4주차 매크로경제 미국 조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